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OPT 제도와 관련해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한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벼룩맥의 발진티푸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달러 40센트로 인상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맨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막판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OPT 제도에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현재 해당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비용을 학생이 부담할지 또는 대학이나 고용주가 부담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대 1년, 스템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약 40만 명의 외국인 졸업생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수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합법 이민 경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내부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향후 발표될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더 이상의 두 번째 기회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된 일부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앞으로 미국 입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헤로인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어린이를 태운 채 만취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례, 그리고 가정폭력과 경찰 폭행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비자 취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호의를 악용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체포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비자 취소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미 해병대 미라마 기지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제3해병항공단, 제11해병항공단 소속으로 기지 활주로에서 비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사고 현장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추락한 전투기 주변으로 화재가 발생해 기체가 불에 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종사는 사고 직전 비상 탈출에 성공했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F-35는 미국 군이 운영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미 국방부에 따르면 기체 한 대의 가격은 $8,200만,
약 1,100억 원에 달합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벼룩맥의 발진티푸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올해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만 최소 5명이 발진티푸스에 감염됐으며 모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진티푸스는 벼룩맥의 세균성 질환으로 벼룩에 물리거나 배설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고 발열과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만 220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2024년 187명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2025년 감염자의 약 90%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최근에도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에게 벼룩 예방약을 사용하는 한편 집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 야생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발진티푸스는 사람 간의 전파는 되지 않으며 조기에 진단하면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산불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그리스와 튀르키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강물까지 말려버려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의 한 마을. 집들은 재로 변했고 승용차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인근의 숲에서 시작된 산불이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이곳은 며칠 전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숲입니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는 곳도 있고 나무들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산불을 목격한 주민은 산불의 기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Y dada la velocidad a la que corría el fuego, dio tiempo para poco. O sea, fue salir corriendo de casa con lo puesto. 꺼지지 않는 산불과의 사투는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까지 끝도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동시에 강물도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강 수심은 역대 최저 수준. Er ist momentan für die Jahreszeit historisch niedrig. Momentan haben wir etwa 2 Meter. 동유럽의 다뉴브 강도, 수량이 예년의 3분의 1로 줄면서 다뉴브 강물을 원전 냉각수로 쓰고 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일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당장은 사망자 수 증가 폭이 꺾인 것 같지만 지진의 진짜 무서움은 이제부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하고 나서 지진의 후유증으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이 끝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10년 전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강진, 총 사망자 278명으로 집계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해 숨진 사망자, 즉 지진 자체에 희생된 사람은 50명. 나머지 228명은 지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이후 몇 주 혹은 몇 달을 폐허 속에서 버티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이르러 목숨을 잃은 이른바 관련 사망자였습니다. 25%는 차에서 피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車中泊をしておられますよね。そういった中において、従来の持病が悪化されたとか、あるいは熱中症が重症化した、そういったことで亡くなられた方。 천재지변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사망하는 관련사는 재난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은 뒤 찾아옵니다. 2004년 니가타 주에스 지진 당시 사망자 68명 중 52명이 지진이 끝나고 숨진 관련 사망자였습니다. 차에서 살다 비좁은 곳에서 장시간 지내다 몸이 무너지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진 이재민도 다수였습니다. 재해 관련 사망자의 82%가 70대 이상, 사망은 재해 발생 일주일에서 석 달 사이에 집중됩니다. 今日で3日目です。避難具断層が動いたということで不安ですね。一部残っているのでいつ来るかわからないと言いましたので。 이미 재해 관련 추정 사망자가 나오는 등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가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집 전기를 일부러 끊어 밖으로 유인한 뒤 촉을 쏘고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차량이 주택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두 손을 든 채 먼저 차량에서 내리고 곧이어 운전자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다시 차량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트렁크를 열고 총을 발사합니다. 불과 50초 남짓한 시간 경찰이 지켜보는 사이 트렁크에 감금돼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치노힐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납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빠져나가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이후 총격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시 대응 사격에 나섰고 용의자도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The trunk was open when he exited the vehicle and fired a shot into the trunk, and apparently there was a victim inside there that had been kidnapped from the previous Monteverde address.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숨진 용의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전 치노힐스 자택 앞에서 총격을 당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실려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당시 정전으로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총으로 쏜 뒤 차량에 태워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건 직전 발생한 정전 역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인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66살 남성은 현재 살인과 납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가 함께 거주하던 어바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피지컬 AI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해주겠죠. 동작은 로봇이 해도 이걸 통제하는 건 마치 사람의 뇌 같은 역할을 하는 AI, 인공지능일 수밖에 없는데요. 구글이 휴머노이드용 새 AI 두뇌를 공개했는데 비닐봉지를 묶을 정도로 손가락 동작이 섬세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봉지의 입구를 벌리더니 능숙하게 매듭을 묶습니다. 이번엔 포도를 들어 지퍼백에 담고 꾹꾹 지퍼를 눌러 입구를 잠급니다. 세게 쥐면 깨지는 전구도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쥐고 살살 돌려 빼냅니다. 구글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2. 몸체는 협력사가 만들었지만 두뇌엔 구글의 새 AI, 제미나이 로보틱스2가 탑재됐습니다. Even though this feels a very simple task for us, but for robots, I need to make many decisions across the entire body to achieve this. 핵심은 몸 전체를 AI 두뇌가 통제한다는 것. 바로 전 모델은 상체만 제어했지만 이번 AI는 몸통과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물론 22개의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 동작까지 통합해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구를 빼는 동작을 하나로 인식해 몸의 각 부분을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더 사람 같아진 겁니다. 아무리 몸을 잘 만들어도 피지컬 AI 경쟁은 결국 머리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몸을 여러 차례 과시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역시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AI 두뇌에게 움직임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을 당시 사람의 동작과 운전 방식을 학습했던 AI 두뇌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5톤이 넘는 초대형 공장용 열 처리 설비가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댈러스 놀스 톨레이와 635번 고속도로 교차 구간에서 대형 공장 설비를 싣고 가던 세미 트럭이 고가도로 하부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무게 34,000파운드, 약 15톤에 달하는 공장용 열 처리 설비가 도로 위에 떨어졌고 고가교 하부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장비를 치우는 동안 고속도로 남쪽 차로를 장시간 전면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켰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타이어가 달리던 차량을 그대로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9일 낮 12시 30분쯤 필라델피아 스쿨킬 고속도로 76번 서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튀어오른 뒤 달리던 SUV를 강하게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까지 타이어가 어떤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상자 발생 여부도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펜실베니아 경찰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타이어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7 40센트로 인상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가 연동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센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미국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방 최저임금인 $7 25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최악의 한 달을 지냈던 7월 마지막 날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하루 17.91%, 1000포인트 넘게 폭등했고 SK하이닉스는 30% 상승 제한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13% 넘게 폭등했습니다. 10분도 안 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 끝날 때까지 폭등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무려 17.91%, 1001포인트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46년 만에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입니다. 지난 2008년 기존 최고 상승률 1위였던 11.95%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6% 폭등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0% 상승 제한폭이 생긴 이래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없었던 상승률이죠. 일단 목대급 감에도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가 출몰을 했을 때 그 반등 탄력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인 8조 원 넘게 내다 팔았고 반대로 외국인은 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일부 해소됐고
미국에서도 AI 반도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일단은 미국계의 어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최근 주가 폭락으로 강제 청산 위기에 놓였던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가 다른 회사에 매각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할 뻔했던 7월 마지막 날 역대급 폭등에 하락률은 역대 3위로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역대급 폭등장에서 상한가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3개는 가격 상승 제한폭 30%까지 올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역대급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속출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30%까지 폭등한 겁니다. AI 핵심 기업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 스퀘어와 삼성전기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시총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3개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한가 종목은 모두 12개. 통계가 잡히는 2022년 6월 이후 상한가 종목이 하루 10개를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통적으로 AI 공급망의 핵심 부품업체들입니다. 향후 실적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한 달 동안 과도하게 급락한 종목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루어졌고 매물이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최태원 SK 회장은 처음으로 하이닉스 주식 4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치면서 하루 만에 13억 원대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팔렸던 하이닉스 인버스 상품은 60% 폭락했습니다. 하이닉스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쓴맛을 본 겁니다. 작년 4월 수준까지 폭락했던 코스닥도 간만에 불을 뿜었습니다. 11.63%, 역대 두 번째 폭등하며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에 싸 보이는 주식이 많아진 데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시행 첫날, 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코스닥으로 몰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일 종목 2배 ETF를 사려면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입의 장벽을 사실 높여놨고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사실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레버리지 ETF 시장 자체는 사실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레버리지 규제 효과가 코스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과 식량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로 들어섭니다. 현지 의장대의 환영 연주와 도열 속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22년 만에 이루어진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아르헨티나산 리튬의 탐사 채굴에 대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뤄질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합류를 위한 협상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K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실무 협의를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공급망, AI,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후회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이 될 계기와 함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포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길에 오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투자로 향합니다.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생명보험이나 연금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고 답답한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연금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주식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과 생명보험, 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으로 비교할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은 자산을 성장시키고 생명보험은 가족을 보호하며 연금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주식시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시장은 짧은 기간에 급락했으며 2022년에는 높은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주요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회복하려면 손실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10% 손실을 회복하려면 약 11%, 20% 손실에는 25%, 30% 손실에는 약 43%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50% 줄었다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기 위해 100%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50% 하락하면 5만 달러가 됩니다. 이후 50%가 다시 올라도 7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시 10만 달러가 되려면 남은 자산이 2배로 올라야 합니다. 물론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 큰 하락을 만나면 생활비를 위해 손실이 난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현재 수익률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 즉 IUL입니다. IUL은 주식이나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S&P 500과 같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참고해 보험회사가 적립이자를 계산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적용되는 이자율은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UL의 기본 목적은 생명보험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품에 따라 중대한 질병이나 만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살아있는 동안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장기간 적절히 유지하면 현금 가치를 은퇴 계획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새로운 보험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증권을 꺼내 점검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얼마인지,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현금 가치는 얼마나 쌓였는지, 생존보장, 즉 리빙 베네핏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보험 중에는 현재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조건을 가진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IUL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보험이 최종 승인되고 충분한 비교가 끝나기 전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기 재정 계획은 오늘의 수익률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투자 계좌뿐 아니라 서랍 속 생명보험 증권도 함께 꺼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좋을 때 성장 자산과 보호 자산의 역할을 미리 나누는 것이 안정적인 장기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